할아버지는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가 그건 할아버지들한테서 나는 냄새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에 73세 강한진 할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 청결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앉지도 않았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찡그리곤 했습니다. 강한진 할아버지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노인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김민수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지금까지 누구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인 냄새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에서 옆자리가 항상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앉기를 거부하는 경우, 가족들이 자꾸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경우,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윤정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지하철에서 제 옆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냄새가 나나 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조차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생활했지만 어느 날 손자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 친구가 작게 속삭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에 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으실 때 박 어르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냄새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제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혹시 나도?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냄새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집니다. 이는 마치 아이들이 특유의 아이 냄새가 있고 청소년기에는 또 다른 냄새가 있는 것처럼 노년기에도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상당량의 땀을 흘리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니 냄새가 날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호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났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도 거의 땀이 안 나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땀의 감소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냄새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땀샘의 기능 저하는 5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약 40에서 5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 땀으로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축적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피지와 노년기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다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물질은 중년기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가장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네날은 피지 속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젊은 사람들의 피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특유의 키키한 냄새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노인 냄새라고 인식하는 냄새의 정체입니다.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아무리 흘린 땀을 못 씻고 있어도 심한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방금 샤워했는데도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네날 때문입니다. 노네날은 일반 비누로는 잘 씻기지 않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노네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잇몸이 퇴축하고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음식물이 끼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입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항상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해요. 물을 많이 마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 가까이 다가가기가 창피할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한 구강 건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구강 건조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침이 적게 나오면 자정작용이 떨어져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냄새에 대한 많은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은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한 향수나 방향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1세 정영철 할아버지는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 비싼 향수를 샀어요. 하루에 몇 번씩 뿌리는데도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창문부터 열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인 냄새 위에 향수 냄새가 섞여 더 복잡한 냄새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청소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대처 방법은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주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너무 뜨거운 물로 장시간 씻는 것은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냄새 문제는 더욱 심해집니다. 68세 이명숙 할머니는 겨울에는 춥고 피부가 건조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샤워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꾸 제 방에 방향제를 뿌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것은 냄새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냄새가 난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사회적 활동을 줄이거나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또 다른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우리 몸의 자연 정화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들기 어렵다면 하루 일과 중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10시경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오후 3시경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한 잔. 저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들면 몸이 적응하여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물 마시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나 차는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을 한 잔 더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촉진하고 간에서 분해될 때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과 땀 흘리기.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힘든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의미합니다.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의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한 햇볕보다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햇볕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라고 하셨지만 조언에 따라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늘려 지금은 매일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이제는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예요. 게다가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이제는 냄새난다고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냄새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 연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셋째, 올바른 샤워 방법.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또한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성분의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반신욕이나 목욕을 통해 피부의 모공을 열어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70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매일 샤워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았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샤워를 안 하면 찝찝해서 못 잠들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샤워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소에 잘 보이는 부위만 씻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부위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특별히 관리해야 할 3가지 핵심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노인 냄새의 약 90%는 다음 3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접히는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는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피지와 땀이 축적되어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접히는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 씻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샤워 시 이런 부위를 부드러운 수건이나 타월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71세 김정숙 할머니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목의 주름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예전처럼 안 겨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충분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와 등 부분도 혼자 씻기 힘든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시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땀과 피지가 축적되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가슴, 두피 등 털이 많은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는 피지선이 많아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직접 두피에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에는 충분히 헹구어 샴푸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7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털이 많은 부위는 샤워 후에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로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털이 있는 부위,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은 세정 후 반드시 충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샤워 후에 몸을 말릴 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특히 신경 써서 말리니 하루 종일 상쾌한 느낌이 유지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도 제 냄새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발생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에도 배게 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발냄새가 심해요 라고 호소하셨던 6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신발도 두 켤레를 번갈아 신으니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 팁을 드리자면 베이킹소다를 신발에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의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주세요. 주의하세요.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식습관 측면에서 어떻게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의 놀라운 효과. 항산화 식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블루베리, 현미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몸속 산화를 막아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81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늘의 효과입니다.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마늘을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줄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제 옆에 앉아 있기를 꺼리지 않아요 라고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수분이 풍부한 식품의 중요성.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저는 매일 오이 1개와 토마토 1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요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68세 박영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잔의 채소과일 주스는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구강 건강이 비밀.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 말고도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구강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타액 스프레이나 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의 영향.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어요.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한 달 만에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6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에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많이 마셔주세요. 술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의 중요성.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의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아침에 숙성 현미밥을 죽처럼 말아먹기 시작하니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77세 박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과 함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어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과 음식에 관한 관리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 주변 환경과 의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관리해도 옷과 생활용품에서 냄새가 난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옷과 속옷 관리의 중요성.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평생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일에서 4일씩 입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라고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옷을 세탁할 때는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옷을 완전히 말린 후에 입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세탁 시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 세탁하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옷에 배인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침구류 관리의 비밀. 우리는 하루에 약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개의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방 안의 퀴퀴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75세 이영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베개와 이불 자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한 베개와 이불에는 세균과 진드기가 살고 있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매트리스 보호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땀이 매트리스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 관리의 효과.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배어 전체적인 몸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아요. 신발은 한 켤레만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두 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었더니 발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69세 박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신발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 성분으로 만든 탈취제나 숯 탈취제 등을 신발 안에 넣어두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소재의 신발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실내 환경 관리의 중요성.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냄새가 쌓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안의 냄새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추워서 창문을 잘 안 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에 2번씩 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춥고 귀찮았지만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라고 70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이니 더 자주 환기해 주세요. 화장실에는 베이킹 소다를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 방향제를 사용할 때는 화학 성분이 적은 천연 방향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등의 허브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방향제는 자연스러운 향으로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활성탄이나 숯을 실내에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신발장 같은 곳에 두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시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찝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68세 김미영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방법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물 마시기와 샤워 후 세부위 집중 관리하기만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아침 산책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인 냄새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냄새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가족과의 접촉이 감소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외출도 꺼리고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롭고 우울해졌죠.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냄새가 줄어들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다시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과도 즐겁게 지내요라고 72세 이정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 회복은 냄새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냄새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어떤 관리를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기처럼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보이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냄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냄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저에게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너무 상처받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저를 위한 걱정이었더라고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을 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매일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응원해줘요 라고 74세 강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알아채고 칭찬해 주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용품을 구매해 주거나 함께 산책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82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면 한 달 안에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